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야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히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허무맹랑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전 HID 부대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하나 들어요. 이거 되게 놀랍던데요. 예, 요거 직접 들어볼게요. 네.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원들을 보내서 요원들이 이제 맡은 임무를 일 하고, 완수하면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세나가 만들 것 같으니까 조끼를 입히라는 거예요. 원격 조정 조끼로 예. 거기서 폭사를 시키라는 거잖아요. 예.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과대망상증 자기 부하 직원을, 예, 예.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네. 허무맹랑한 짓을 모의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오해,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작전이 아니라 예전에 예전, 9년 9년 전에 전입니다. 한 네.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예. 작전 죽든 말든 사실 군대가 강할 수 있는 건 미군이 뭐 강할 수 있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단 한 명의 전우라도 다 무조건 구해서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의 믿음. 라이언 일병 예, 라이언 일병처럼 본인들을 이제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면 누가 이거 하나요? 폭사 이게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게 다 이렇게 알려지면은 이거 하겠나요 이거? 참 여러모로 참 이 군을 참 다 망가뜨렸다 이 계엄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마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되게 그때 당시 충격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랑 뭐 하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쌍욕이 나왔다 이런 예, 얘기를 했죠 어제. 얘기를 예, 했죠. 예. 하여튼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캐릭터를 좀 우리가 네. 엿볼 수 있는 그런 증언이었던 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노상원이 전직 군인이고 지금 민간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호처가 노상원한테 계엄 하루 전날 12월 2일에 비화폰을 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 비화폰이라는 거는 당연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예. 쓰는 게 비화폰인 건데 이 비화폰을 경호처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경호처 관계자가 출석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해요. 아니면 말을 계속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돌리고 텐데. 예, 답변을 못 하고 또 뭐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뭐 정가의 보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근데 윤건영 의원이 밝힌 거 보면 제보가 네.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예. 사실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비아폰을 경호처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노상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네.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건희 여사, 3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근데 다 그런 지시를 하는 게 맞는 사람들인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경호처장을 떠났는데도 만약 김용현 장관이 지시를 했다면 네.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이분이 노상원하고 한 2차례 정도 만나고 연락했다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제일 유력한 사람인 것 네. 같다. 비화폰 지급을 했다면. 네, 근데 그 당시는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호처 차장에게 얘기해가지고 비화폰을 주라고 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시가 아니었겠느냐. 이 부분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네. 4번이 빠진 것 같아요. 누굽니까? 4번 누구? 김건희. 아니, 난 2번 김건희라고 2번 했는데. 김건희라고 네. 했어. 아, 잘 좀 그렇구나. 들으세요. 죄송해요. 아, 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사후적이라서. 아니 왜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있고 그 밑에 뭐 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간 단계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체가 지금 안 밝혀지고 있고요. 이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검찰이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좀 미적대거나 수사를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뭐 지금 이제 김성훈 뭐 비화폰도 경찰이 확보는 했지만은 김성훈 뭐 구속영장 신청하고 뭐 이런 것들 검찰에서 계속 다 반려하고 반려하잖아요.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하고 신경전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 검찰 관련된 선배들하고 네. 그리고 비화폰 사용한 사람들하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화폰을 지금 김건희도 썼잖아요. 네. 김건희는 아예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경호처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아예 주고 이거 전부터 이 사건 계엄 전부터 줘가지고 아예 국무위원들이 이번으로 오면 김건희한테 오는 거니까 다 받으라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났잖아요. 김건희는 왜 비화폰을 받았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금 비화폰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민은 왜 행안부 장관이 왜 비화폰을 썼으며 그리고 뭐 노상원은 갑자기 그럼 노상원하고 김건희하고 정말 통화가 없었을까? 무속 많이 무속에- 말씀대로 예. 무속 상의하고 그럴 수 있지 거기서도. 김건희 씨가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줬다면 음. 이번 계엄 상황에 총 지휘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무조건 무턱대고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상민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없었다. 주장을 해요. 예. 그죠? 예. 근데 김용현은요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요거는 김용은 얘기가 맞는 거 김용현 같은데.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예. 높고 이상민이 저는 예.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네. 예, 좌용현, 우상민 아니었어요. 윤석열의 네. 왼팔 오른팔. 네. 근데 윤석열이 거기에서 나 저 계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전 반대입니다. 이상민이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대했다기엔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서 단전단수 지시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소방방재청장한테 다녀 뭐 여기 JTBC도 들어가 있더만 역시 JTBC가 단전단수에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왜? 훈장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네. 근데 그때 이상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계엄을 내가 하게 됐다. 화를 낼 거다. 뭐 이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김건희 얘기를 꺼내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저는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수사를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비화폰들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게 비화폰이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은요. 네. 비화폰이 통화 누가 기록은 나오죠. 기록은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상민하고 김건희랑 뭐 이를테면 뭐 노상원이랑 뭐 다른 김용현이랑 이렇게 정말 통화 내역이 없을까? 계엄을 앞두고 이거를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고 네. 특히 안가회동 12월 4일에 계엄 3일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고 4일날에 안가회동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 4명이 모여요.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네, 네. 계엄과 관련되거나. 근데 이상민의 주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신세 한탄을 하려고 우리가 그때 안가에 모였다. 맞아요. 너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엄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새벽에 갑자기 모여서 딴 데도 아니고 안가에 모였는데 이 중에서 이상민을 제외한 3명은 다음 날 휴대폰을 다 교체를 합니다. 네. 싹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이상민은 비화폰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워낙 검찰 3명은 검찰 선배, 3명 검찰 선배. 지금 예. 이제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고 또 뭐 군인들 몇몇 군인들에게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요 모의한 부분 혹은 그들이 증거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김성훈 경호차장까지 지금 저는 같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특검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빨리 이거를 받아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정확하게 요거부터 요거까지 목록을 제출하라고 검찰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출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는 뭐 이제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놓으면서 이 내역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시간 지나면요.
한 달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짧다고 얘기하는데 시간 지나면 밀려가지고 다 그냥 삭제돼요. 그냥 이게 얼마 안 남으면 이거 버티는 거예요. 지금 최상급도 비화폰 서버. 비아폰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만 시간만 벌면은 이들은 이제 우리를 추적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거기에 최상복 권한대행이 지금 네. 사실상 동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지금 2달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2월 오늘이 5일이니까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서 얘기했던 네, 곽종근 곽종근. 특전사령관 전 특정사령관이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직접 끄집어내라, 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네. 그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는데 그 시점에 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고 한 시점에 요원들은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낼 요원이 없다는 거죠. 없었다. 네. 예, 라고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당신 민주당에 회유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주장을 펴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유당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증언하고 예, 있다. 그때 막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나와갖고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걸 두고 회유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야간 좀 고성이 오간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하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 저 있었어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가만히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부승찬 의원과 임종득 의원 간의 말 고성이 좀 많이 오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거 제보는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이 제보했다라기보다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요. 이거 다. 그 저 회유당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 많아요. 네. 그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국회의원이 저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면책 특권 있지만 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회유를 하면은 회유를 당해서 얻는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곽종근이 무죄가 나옵니까? 저렇게 하면은? 회유돼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네, 곽종근도 기소를 당했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이 뭐 곽종근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곽종근이 회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얻는 이득이 뭐냐 도대체. 오히려 저기죠. 네. 요원이라고 하면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의원들 빼내려고 한 게 아니니까. 요원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지 이 사람 입장에서. 예, 대통령께서 요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귀가 사후정이라서 잘못 의원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뭐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얻는 이득이 없고요. 네. 뭐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일관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장원도 그렇고 두 사람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곽종근은 심지어 이제 옥중 노트라고 MBC가 이제 보도했는데 옥중 예. 노트라는 것도 작성을 했어요. 자필 진술서. 이게 보통 자필 진술서인데 뭐냐면은 뭔가 분노에 차거나 해야 될 말이 많을 때 이렇게 감옥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작성을 합니다. 이걸 네. 남겨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건 추론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한 배신감. 어떻게 사람이 이게 군대는 상명하복이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요. 네. 무슨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는 상관이 지시를 한 사람이 이거를 책임져 준다라는 게 이게 깔리지 않으면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판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그럼 뭘 한 거지? 이런 심한 멘탈 붕괴와 이런 게 지금 있는 걸로 추론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진술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 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뭐 아직까지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 크게 훼손될 만한 상황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관되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이 곽종근 그러니까요. 예, 사령관에 대한 뭐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랄까요, 뭐 이런 걸 아마 좀 신빙성 훼손을 좀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고요. 그렇죠. 자.